남무명이야. 오늘 일요일 지금 8시를 가리키는데 저녁 주말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의 구독자 여러분. 참 어제 구독자가 40명이 됐다가 또 한 명이 중간에 빠지고 이랬는데 또 마지막 제 또 40번째 구독자가 되어주신 분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제가 어떤 좀 얘기를 해주면 좋을까 하다가 잘 나갔을 때라 그러면 좀 그렇지만 제가 20대 때 그 집을 산 썰을 좀 한번 얘기해 볼까 해요. 20대 때 그때는 이제 부동산 관련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음, 물론 부동산에 대해서 일반인보다는 조금 많이 안 편이었죠. 근데 뭐 이렇게 중개 같은 그런 업무는 아니었고 부동산을 이렇게 좀 임장하고 그런 일을 했었는데 나중에 그 얘기를 좀 자세히 하겠지만 그때 당시에 지금 벌써 그때가 따지면은 한 몇 년 되냐, 거의 한 17년 18년 되는 것 같아. 지금으로 따지면 그때 당시에도 젊은 사람들은 우리 때만 해도 이렇게 부동산에 대한 사람들이 관심 그렇게 많지 않았어. 오히려 차에 관심이 많았지. 20대 그때가 한 26, 7살 때인 것 같아. 제가 집을 살 때가 한 그 정도 나이였는데 그때 당시에 저는 뭐 재개발 재건축 관련된 일도 좀 보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에 대해서 좀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고 그때 당시에도 오히려 집을 사면은 뭐 아파트를 살려고 했지 그 단독주택을 살려고 하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자체도 좀 생소했을 때야. 우리 나이대로서 뭐 부동산 중개업자들이나 뭐 정비 사업을 하는 사람들 자체는 좀 그 내용을 좀 알고 있었을 텐데 재개발에 대한 거에 대한 그 이슈가 뭐 그렇게까지 뭐 일반인들 뭐 특히 20, 30, 40대까지는 뭐 그렇게 관심을 두지 않는 이상 잘 알지도 않았고 이런 뭐 유튜브 자체로도 뭐 그거 하지 않을 때였어요. 뭐 그런 주제를 다루지 않을 때였어요. 그때만 해도 경매를 이렇게 보면은 뭐 경매지를 보고 그랬지. 물론 지지 옥션 뭐 인포케어 이런 게 있었었어요. 있었지만 일반인들은 지지 옥션을 들어가서 뭐 이렇게 유료 사이트를 돈을 내고 이렇게 뭐 경매를 입찰하고 그런 시기가 아니었는데 그때 물론 경매 입찰도 할 수 있었지만 저는 그때 당시에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정보에 어떻게 보면은 정보가 막혀 있으니까 오히려 낙찰받는 것보다 또 금매가 싸게 살 수도 있었어. 개인적인 사정으로 집을 좀 싸게 살 수 있는 상황이. 그래서 보통 그때 당시 내가 20대 초반, 중반 이럴 때 사람들은 대부분 결혼해서 뭐 이렇게 그때가 노원에 이런 지금은 노도강에 갖고 아파트가 비싸지만 그때만 해도 뭐 전용 면적 뭐 12평, 13평 이런 18평형 이런 노원 아파트 그들이 막 1억 몇천 하고 그럴 때였어요. 막 8천만 원 하고 막 이럴 때였어. 그래도 다들 아파트를 사거나 뭐 새 빌라를 사거나 그랬는데 저는 생각이 좀 달랐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돈이 그렇게 됐으면 그때 당시 그게 또 그 1억 자체라는 돈이 엄청 크게 느껴졌을 때고 뭐 지금도 작다는 예민은 아닌데 그때 당시에는 뭐 그래서 뭐 대출을 받아갖고 다들 이렇게 몇 년 하면은 집을 사고 막 이랬을 때예요. 좋은 집은 아니래도 그래도 아파트를 선호했는데 저는 그때 당시에 대학가 주변에 다가구 단독주택을 매입합니다. 그 개념을 얘기했는데 우리가 뭐 빌라라고 하더라도 원래 공부상 건축법상 용어는 그 다세대 주택이죠 보통. 근데 이제 빌라라고 보통 통칭하는데 거기도 주인이 한 명이면 공유 주변이 없고 아파트같이 구분 소유가 안 돼 있고 개인 혼자 있으면은 단독주택입니다. 근데 여러 가구가 살 수 있으면 다가구용 단독주택, 그냥 마당 있고 이런 것들 단독주택, 통칭해서 그냥 단독주택이라고 합시다. 근데 세를 받을 수 있는 것들. 그때 당시에 돈이 많지가 않았는데 어떻게 샀냐? 부동산을 잘 알아서 샀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대출을 받는 게 싫었었어. 대출을. 아파트를 사거나 그러기 싫고 거꾸로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5가구가 산다 만약에 뭐 지층에 2가구가 살고 1층에 2가구, 예를 들자면 뭐 2층에 뭐 2가구, 3층이 뭐 주인이 살 수 있고 그러면은 돈이 적어도 1층을 전세 주고 1층이 왜냐면은 그 지층보다 1층이 전세 금액을 높이 받을 수 있으니까 대출을 안 받아도 됐어요. 물론 그때도 금리가 뭐 완전 싸진 않았어. 뭐 예전처럼 뭐 2, 3% 하지도 않았고 내가 기억하기로 한 4%대 된 것 같아. 근데 사람들이 좀 착각하는 게 그때도 그렇고 뭐 지금도 그렇지만 뭐 새마을금고나 뭐 이런 그 지금이야 뭐 지금은 뭐 그렇지만 그때 당시는 뭐 제2금융권 같이 그 엄청 비싸다고 생각한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은행 금리 3점 몇 프로인데 뭐 새마을금고 4, 5%다. 근데 거기에 좀 함정이 하나 있어요. 내가 이거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뭐냐면은 은행은 만약 1억을 빌렸다. 그럼 중도상환 수수료 예를 들자면 1년 안에 1,000만 원까지는 수수료가 없고 지금 약간 정책의 변화는 있지만 아마 지금도 비슷할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근데 1,000만 원 이상이 된다. 만약에 10% 이상 대출금의 10% 이상이 된다고 하면은 중도상환 수수료를 물어. 그러면은 만약에 뭐 자영업을 하거나 그냥 매일 고정받는 월급쟁이가 아니고 내가 뭐 다른 쪽으로 일을 하면서 수입 막 생기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니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부가적인 수입이 많이 클 때 돈을 더 많이 넣는다. 그 중도상환 수수료 이자나 지금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나 이럴 때는 제가 그때는 뭐 수협이나 그럴 때는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는 거야. 5%로 하지만 은행이 4%고 예를 들자면 새마을금고나 수협이 5%다. 근데 내가 2천만 원이 생겼어. 그러면 2천만 원 생겨도 수수료가 없고 8천만 원에 대한 그 5%야. 그럼 따지고 보면 자영업자나 돈을 조금 더 벌 수 있는 거 고정적인 수입보다 좀 뭐 다음 달이면 좀 수입이 변동 있는 사람들은 그 저축은행 그 중도상환 수수료 없는 새마을금고 수협 쓰는 게 낫거든. 그래서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어떻게 했냐면은 바로 그때 당시에는 그 지금처럼 뭐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이렇게 뭐 강화되고 그럴 때가 아니라 협의를 통해서 그 이렇게 내보낼 수가 있었어요. 근데 돈이 모자른데 기존에 거기 세입자가 월세를 살고 있었고 그 잠깐 저 같은 경우는 거길 전세를 주면 대출을 한 3개월 정도밖에 안 쓰는 상황인 거야. 그러면은 여러분 같으면 어딜 쓰겠어요? 4%짜리 그냥 1금융권 쓴다고 막 은행들 뭐 기업은행이나 뭐 우리은행이나 이런데 아니에요. 막상 따지고 계산하다 보면은 그거 아나? 육개수라고? 여하튼 그 계산을 해보면 요새 다 나오잖아 시뮬레이션이. 근데 그 이제 현재 시점으로 환원해 보는 거예요. 내가 돈을 내고 난 시점에서 지금까지 해갖고 이제 비용을 얼마인지 이제 따져보는 건데 하여튼 뭐 쉽게 얘기하면은 이렇게 따져보면 계산을 해보면 5%짜리가 더 싸다는 거예요.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으니까 1억을 빌려도 3개월만 쓸 거면 중도상환 수수료 때문에.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계약 기간을 보통 이제 이게 처음에 뭐 예를 들어 3억이다 예를 들자면 그러면은 3천만 원 넣고 뭐 그 다음에 이제 보통 한꺼번에 계산하잖아 마지막에. 근데 그때는 난 어떻게 했냐면 이제 중간에 돈을 넣기로 한 거예요. 이제 세 달을 잡은 거지. 잡아서 계약금을 넣고 그때 당시에 재개발 이슈가 있었어. 근데 재개발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처음에 이슈를 한 다음에 한 10년 넘게 걸려. 근데도 그때 잠깐 조금 뭐 바짝 이렇게 오른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정비 사업이 돼갖고 관리 처분 될 때 그때 이제 많이 오르거든. 이제 다 부개고 이제 분양하고 그럴 때. 그 전까지는 추진이 단계에 있을 때까지는 그냥 뭐 처음에 바짝 오른 그대로 계속 쭉 가. 조금씩 올리다가 이제 완전히 다 찍고 종전자산이라고 해갖고 기존에 다 그 건물 뽀개고 또 이제 분양가를 산정한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종우자산이라고 해갖고 이제 분양가를 산정하고 조합원들은 한 시세에 그때 당시 뭐 일반 분양가가 예를 들자면 10억이다. 그럼 조합원들은 예를 들자면 7, 8억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비례율이라고 해갖고 사업성 이런 것들을 따지는데 그때가 제일 많이 올라 관리처분한 단계에서. 그리고 이제 분양할 때 좀 프리미엄 붙으면서 좀 올라가고 이러는 건데 그때 당시에 그런 이슈가 있으니까 이 사람이 개인적인 사정은 있어. 근데 그 집이 그때 당시에 경합이 된 물건이었어. 어떻게 된 거냐면은 부동산에 한 군데 내놨는데 딴 데는 안 내놓고
그 경매도 넣으려고 그러고 또 공매 들어갔어. 공매 아시죠? 그때 당시 이제 세금 압류자산 해갖고, 그러니까 경매랑 공매랑 경합되는 경우가 있어요. 경매도 들어가고 공매도 들어가는 거고. 근데 그 사람은 이제 공매가 먼저 들어간 거지. 이런 상황이니까 어쩌면 나는 이제 그 집을 사고 싶었어. 사고 싶은 이유가 재개발 구역이었고, 단지 수가 이제 뭐 이렇게 뭐 1000세대가 아니에요. 몇천 세대였어. 그래갖고 괜찮았고, 또 대학가 주변이었고, 그래서 그 어린 나이에 이제 어렸지만 그 부동산에 대해서는 일반인보다는 좀 많이 알았죠. 그래서 그걸 사고 싶었고, 내 생각엔 그 동안에 또 월세도 받을 수 있었어. 그 적어도 한 3가구나 2가구 정도는. 오후 8시입니다. 8시 인제 알리네. 아까 7시 50 몇 분이었구나.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집을 계약을 쓸 때 계약금을 일단 예를 들자면 3억이면 3천만 원 주고 제가 중간에 1억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돈을 주겠습니다. 그럼 예를 들자면 돈이 1억 3천밖에 없는 거야. 그런 거야, 예를 들자면.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부동산에다 얘기를 한 거지. 그 부동산에다 얘기해갖고 여기를 지금 월세를 받고 있는 데를 전세로 최대한 맞춰줘 달라. 그랬더니 뭐 재개발 얘기를 하길래 내가 얘기를 했지. 그분 같은 경우는 재개발 알지만 또 처음 그쪽에 그 지역을 돼서 재개발돼서 잘 몰랐던 부동산인 거야. 그 일반 전월세나 매매는 많이 하셨던 분인데, 이런 이슈 때문에 사람들이 들어오려고 할 거야. 아니, 지금 이거 얘기해도 한 10년이 넘게 걸린다. 빨라야 7, 8년이다. 아직 뭐 그때 당시엔 추진이만 있을 단계였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단계였어요. 그래서 나 그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넣어달라. 만약에 내가 그 내용까지 있었어. 무슨 2, 3년, 뭐 1년 안에 이렇게 나가게 된다. 그럼 이사 비용을 지불하겠다. 그래갖고 전세를 구해서 맞췄어. 그래갖고 일단 나머지 3개월은 돈을 써야 되니까, 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집을 뭐 임대사업자, 법인사업자 하시는 분은 알겠지만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그랬었어. 그때는 지금처럼 뭐 방 하나당 그렇게는 안 하지만 뭐 방이 3개다 그러면 2개는 그 최저 보증금을 공제한다고 방 공제를 해요. 그래서 일반 아파트 같이 뭐 KBC세 지금처럼 이렇게 나오고 그러지 않고,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감정 평가범위는 이 감정원에 맡겨갖고 그 담보 비율을 설정을 해갖고 지금처럼 대출을 해줬는데, 이 새마을구 같은 경우는 자체 감정을 해. 그래서 일반 1금융권이나 1금융권에서는 대출이 별로 안 나와. 재개발 지역이고 원래 이런 게 있어요. 그 재개발 지역에서는 종전자산을, 그러니까 기대이익을 반영해서 그 평가를 하고 그러지 않아. 이 집이 지금 현재 시세가 3억인데 무슨 이러한 이슈 때문에 5억이 됐다 그러면 또 그것도 안 되고, 방 공제를 하고 이런 것들을 뭐 임차 보증금을 다 빼기 때문에 대출이 얼마 안 나와. 근데 뭐 예를 들면 수협이나 그때 당시는 그랬어. 지금 새마을금 같은 경우는 자체 감정을 해. 거기에 이제 대출 하시는 분이 나와서 현장 실사를 해갖고 이슈가 있다 그러면 또 그거 해주고 또 약간 애누리가 있다 그럴까?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갖고 결국에는 지층은 월세를 다 받고, 그 뭐 1층 이렇게 해갖고 2층 이렇게 해갖고 전세를 주고 위층에 살았었어요. 왜 이제 이 얘기를 왜 하는 거냐? 그때에도 거치 화려한 걸 택하지 않았어. 근데 나는 또 그 아파트에 이게 아파트가 된다고 해서 들어갈 생각도 없었어. 내가 없었어. 예를 들자면 뭐 지금 진다 그러면 뭐 15억, 17억, 18억 이렇게 하지 않을까? 그죠? 근데 난 생각이 그랬어. 아, 관리처분 단계에서 팔아버리거나 이 분양할 때 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 왜냐하면은 내 자산을 뻥튀기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갖고 남들처럼 이제 보기 좋은 이런 것들을 안 하고, 기존에 그러니까 3개월 후에 그걸 받고 전세 끼고 나니까 오히려 월세를 받으면서 사는 거야. 건물주로. 뭐 남들이 생각하는 삐까뻔쩍 건물은 아니야. 하지만 서울에 있는 뭐 3층짜리 단독주택, 다가구 있는 단독주택, 어떻게 내 건물이잖아. 대지 있고. 그런 생각을 해서 샀었어요. 그리고 단독주택 살 때도 그때 당시만 해도 거기가 이제 추진위가 있어갖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나중에 그 얘기도 한번 해드릴게. 우리가 이제 빌라나 이런 뭐 연립주택은 알죠. 대지지분이 좀 많아요. 빌라 같은 경우는 보통 뭐 서울 같은 경우는 뭐 많아봤자 다 10평 미만인데
연립주택 같은 경우는 뭐 최소 뭐 한 15평 다 이상 된 것들 많은데 용도지역이 되게 중요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농업지역인데 또 주거지역에서 또뭐 1종, 2종, 3종이 있는데 그쪽이 2종, 3종이었단 말이야. 그리고 그쪽에 이제 상업지역도 약간 섞여 있고 그래서 생각했을 때 여기 나중에 사업성이 좋을 것 같다. 시행사 이런 쪽에서 봤을 때 그래서 달려드는 사람이 많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그 집을 산 거였었어요. 그게 이제 처음에 자산을 키우는 제 방법이었죠. 근데 그때만 해도 이 재개발해서 이거 뭐 10년 걸려 이런 생각을 안 했어. 사람들이 그냥 내 나이 또래 친구들은 차를 바꾸고 막 이랬을 때야. 차를 바꾸고 지금 뭐 전세 살고 결혼하고 그러면 된다 이런 마인드였고 그랬지 뭐 그러진 않았어. 막 이렇게 부동산에 열풍이 아니었어. 열풍도 아니었고 하지만 나는 뭐 개인적인 상황으로 부동산에 대한 갈망도 있었고 부동산에 대한 그 일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머리를 썼었어요. 그래서 내가 예전에 얘기를 했지만 누구 보여주려고 사는 건 아니었잖아. 거꾸로 같은 돈인데 어떤 사람은 대출을 받고 대출 이자를 내고 살아. 근데 어떤 사람은 거꾸로 그 돈 갖고 건물주가 되고 어떤 사람은 이자를 받고 살아. 그 돈을 활용한 거. 지렛대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사실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을 거야, 그 일반 사람들은. 그거를. 왜냐하면은 그때 당시에는 사람들이 그냥 뭐 삐까뻔쩍한 거 안에 또 나중에 아파트 낡았어도 인테리어를 싹 잘해놓고 아파트에 산다 이런 자부심이 있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면서 월세도 받고 오히려 이자 비용도 안 나고 생활에 보탬이 됐었죠. 이 유튜브도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처음에 사람들이 좀 화려한 것만 보고 저거 100억 200억 벌 수 있을까 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은 있어. 내가 하면은 된다는. 그게 왜냐하면 저는 예전에 얘기했지만 인디언들이 기우제를 드리면은 항상 비가 오잖아요. 왜 그러냐? 될 때까지 하니까. 저도 한번 하면은 딱 마음 먹고 하면은 될 때까지 하는 성격입니다. 그때도 부동산을 일반인보다 많이 알지만 어떻게 보면은 중개업자보다도 중개업자는 그 지역의 전문가지만 다른 지역에 뭐 전체적으로 부동산을 많이 보러 다녔었으니까 많이 알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은 게 아니에요. 제가 그 집을 살려고 했을 때 한 50개를 봤어. 50군데 물건을 50개를 봤어요. 부동산을 잘 아는데도 50개를 봤어. 근데 유튜브를 이걸 하면서도 지금 사실은 일반 사람들은 그럴 거야. 제가 여기다가 이제 글을 좀 올리고 이제 나름대로 감수성이 있어서 제가 이것도 나중에 하나의 주제인데 사람은 요즘 시대는 두 가지가 있어야 성공하는 것 같아. 남보다 진짜 뛰어나거나 어떤 전문 지식이 있어서 뛰어나거나 아니면은 남들과 뭔가 다른 특기, 뭐 공부를 잘한다는 게 아니라 특기나 재능 이런 한 가지가 있거나 아니면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갑자기 이제 글이 떠올라서 제가 글 쓰는 것들 보면은 갑자기 뭐 이렇게 저녁이나 새벽에 떠오르면 그걸 쇼트를 해갖고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띄어쓰기도 틀리고 또 때로는 받침도 틀릴 수가 있어. 그럼 이거 지울까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과정이야. 저는 프로의 유튜버가 아니지 않습니까? 프로가 돼가려는 노력하는 사람이지. 근데 이걸 자금만 일을 자꾸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은 일반 사람들도 거기서 자기가 돈이 없는데 그걸 어떻게 사냐. 아까 얘기했던 집들 같은 경우도 그렇게 생각했으면 접근이 안 됐을 거야. 유튜브도 마찬가지야. 이거를 내가 해갖고 틀려갖고 다시 수정하고 물론 편집 기술도 좋아야겠지. 하지만 저는 생각이 내용이 좋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